자, 61번. 공매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확정일자부 선순임차인이 배분 요구하는 경우에 세무서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면 인수가 발생하지 않는가?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자, 누가 이런 질문 하세요. 인수가 될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자, 달성군의 아파트인데 5,300인데 전입한 사람은 4천만원의 전입 확정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입일자하고 압류자 싸움합니다. 싸움에서 보니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빠른데 이 사람은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2019년 9월 4일인데 그죠? 돈 들었겠죠? 했는데 세무서 거 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얼마입니까? 8,200이 있습니다. 1월 달에 8,000입니다. 그러면 군번이 어찌 됩니까? 3배 빠르죠? 그럼 8,200개 요 낙찰돼봤자 다 가져가지 세무서에서. 가져가도 세무서 배고파 됩니다. 아, 나 배고파. 이라지 세무서에서. 그런 파인데 그러면 4천만원은 무조건 인수죠. 그죠? 무조건 인수. 자, 그럼 뭡니까? 선순위 임차 인수될까요? 자, 이런 거는 조금만 배우면 되는데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까 재산명세 보면 다 나오죠. 자, 동일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와 경합 중인가 권리분석해가면서 저가 낙찰받죠. 자, 위에 옵스텔인데 805인데 경매 번호가 있고 밑에는 800인데 공매 번호가 있어요. 그럼 따져야 되겠죠. 자, 시간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기숙사도 그래요. 7억 9,900에 경매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공매 12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답을 잡을 수가 있다. 주로 이런 건 이제 등기부 각부에 나오죠. 경매번호, 공매번호 막 나오죠. 공매는 공매공고,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나오죠. 그럼 세 개 중에서 공매공고가 보이면은 공매도 뒤다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매 함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좀 받아봤느냐? 낙찰 받기 전에. 자, 봅니다. 진해구 경화동에 여기 이제 임차권 설정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전세번호. 자, 요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16에 5189만 봅니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세가 1억, 여기 보면은 경화동에 요 아지매가 요 아파트가 있는데 1억 8,500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았어요. 수강생이. 근데 세입자를 잘 보세요. 1억 4,500이 있습니다. 전입 확정이 빨라요. 대구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럼 어찌 됩니까? 주택 입주하고 등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까지 나올 겁니다. 자,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도 넣어줍니다. 원래는 1억 4,500이 전세 보증금인데 경매 넣을 때 판결문에 뭐 이랬죠. 언제부터 1억 4,500하고 그 뒤나부터 연체이자 뭐 12% 주라 이런 게 나와요. 그 더하니까 1억 4,900이라. 청구 1억 4,900 됐어요. 그래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1억 8,800이 되니까 배당을 원래 전세는 1억 4,500인데 배당을 한 1억 8천 받아요. 자, 보세요. 요거 판결은 그입니다. 전세 보증금 도락하는 자 판결문이고 요거는 이제 경매할 때 청구 금액을 잘 써야 돼요. 1억 4,500하고 그러고 연 15% 이자까지 돌아 그래서 1억 4,98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받았느냐? 전세 1억 4,980 청구했는데 배당표를 보니까 배당표를 보면요. 1억 4,900하고 이자까지 2,300을 더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1억 7,300을 받았어요. 원래는 얼마라고요? 1억 4,500인데 배당표는 1억 7,300을 받았어요. 회피한 경우죠. 그래서 1억 4,500만 더 할 필요가 없어요. 판결문 놓은 대로 그 숫자대로 청구를 해서 연체이자까지 달라 이렇게 해야 이제 배당 때까지 연체이자를
아까는 지금은 12%인데 그때 당시 15%네요. 붙인 기간에 1억 4,500짜리가 1억 7,300 받았어. 그럼 2,800 더 받아갔어. 좋은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하고 회피한 경우도 있더라. 그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등기가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상가는 당연히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자, 64번. 임차권 설정은, 자, 아까 전에 있는 것은 임차권, 주택은 주로 뭡니까? 제목이. 임차권, 자, 요거죠. 주택 임차권이죠. 요거 말고, 주택이 빠지고, 임차권 설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요거는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64번 잘 봅니다. 64번에 보면은, 신세계에 보면은, 나오고, 신세계도 있고요. 05에 1344 한번 볼까요? 간단하니까. 자, 우리 신세계가 이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이게 신세계 법인이 되죠. 이마트.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마트입니다. 그죠? 이마트 매장, 그러죠? 자, 이 설정은, 이마트 설정을 잘 봅니다. 자,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 신세계에서 이렇게 79를 줬어요. 임차권 설정. 신세계. 79. 인수. 이게 맞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재당이 있더라고요. 건재당이. 이게 따라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차권 설정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인수입니다. 무조건. 자, 우리 아까 2억짜리 상가가 배웠죠. 스프링 골프장. 그것도 배당 요구도 인수를 했죠. 요것도 무조건 인수입니다. 우리 건재당 설정은 여기서부터 배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인수예요. 79억이. 자, 그런데 79억이 인수라서 예상 배당표 보면은 이렇게 79억이 돼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개당이 인수를 안 하고 여기에다 배당을 줘버렸어요. 임차권 설정에 요 친구를 이 배당을 줘버렸어요. 배당을 줘버렸어요. 이래 안 하고 주니까 소유자가 파이가 작아져 버렸어요. 앞에서 막 배당을 받아보니까. 자, 다 빚잔치 하고 남는 거 소유자 거죠. 소유자가 한 100억을 받았는데 한 30억밖에 못 받았어. 20억, 30억 못 받았어. 보니까 이게 인수인데 인수를 안 하고 배당을 또 시키는 거. 소유자가 돈이 작죠. 소송 끊었습니다. 야, 이거 인수 아이가 됐어요. 인수. 경매계장아, 요거는 무조건 인수 아니가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수가 맞다. 인수가 맞다. 자, 그러면 이 낙찰료가 됩니까? 낙찰료는. 졸지에 한 80억 플러스 내버렸죠. 그럼 뭐 430억, 352억에서 80억. 432억 되네. 그럼 이 사람은 난리 났죠? 낙찰료는. 법무법인에서 만약에 입찰 대행했으면은 80억 물어줘요. 법무법인에서 80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임차권 설정이라 하는 것은 앞집에 갈 때는 이건 무조건 인수. 건의당 뒤에 가면은 소멸.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큰 금이 많아요. 주로 CGV, 극장 가서 50억, 60억 줄 때 주로 이런 게 임차권이. 우리 여기 진해도 마찬가지. 진해도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이났거든요. 진해도 보면은 이게 임차권 설정입니다. 설정. 건재당권. 그럼 요거는 배당 요구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온비드에서 수정해 놨습니다. 수정 후 이번에 해놨네요. 말소되지 않는 임차권, 설정이죠. 임차권 설정 존재하오니 사전조사. 말소가 안 된대, 말소 안 된대. 이 25억은, 이 롯데 쇼핑에서 해놓은 25억은 1순위 한 거, 요거는, 말소 안 되는, 이건 뭐고요? 임차권 설정 요거는 인수입니다. 인수. 경매나 공매나 다 인수예요. 요거를, 건재당 설정도 배당이 되고, 임차권 설정도 배당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25억 작은 돈 아니죠? 인수락한 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면은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기 농협 예신관리단 이런 데서 이런 거를 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어찌 됩니까? 맞습니다. 인수입니다. 여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건당 이후에 임차권 설정은 소멸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물건이 1차에서 2차가 되더라. 자,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2차를 보죠. 나는 2차에서 보고 있는데 인수가 발생이 됩니다. 자, 16에 693 봅니다. 이거 이제 법 근거는 밑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주로 이제 2차를 보거든요. 그럼 1차도 잘 눈여겨봐야 돼요. 1차. 특히 아파트. 잘 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아파트를 봐요. 아파트를 이렇게 보죠. 요번에 1억 2,500에 받으면은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이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으니까 1억 2천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에서 500만원을 날짜가 늦으니까 여기서는 500만원 뺏기 못 가져가 있구나. 이게 맞느냐? 안 맞다 말이야. 왜 그러냐? 자, 요거는 쫙 보니까 조현철이가 경매받은 게죠. 경매당해 또 경매당하죠. 이것도 눌려야 됩니다. 눌려가지고 그 당시를 봐야 돼요. 그 당시. 옛날에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1억 2천 그대로 했네, 지금 이 사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돈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세무서 법정기일이 빠르고 요거 임금 채권이 뭐시 많고 해가지고 10원도 못 받았어요. 알겠죠? 이때 1차 경매에서 1억 1,800 팔리는데 조현철이가 경주사를 받았는데 이현숙이는 국시의 법정기일 이 가압류 누구에 하는 게는 임금 채권이죠. 이거는 임차인보다 빠르죠. 빨라서 요 10원도 배당금이 제로라. 자, 봤습니다. 제로인데 또 이 조현철이가 경매를 지가 당합니다. 새마을고 대출받아가지고 했는데 당하고 있어요. 이현숙이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두 번째 확정일자는 요때 써본 확정일자는 이 확정일자 이현숙이 써먹었죠. 배당에 써먹었죠. 확정일자는 마음속으로 일회용 반창고 뭔 말이죠? 한번 써먹고 한번 없으니까 그냥. 자, 봤습니다. 그럼 이현숙이가 다시 또 2차 경매되니까 이렇게 막 누가 낙찰이 되면은 이현숙이는 배당 요구할 때는 이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보게 되면 됩니까? 설정보다 전입만 빠르네. 1억 2천은 대항력이 있네. 막. 잘 모르면은 막 구독하면 돼요. 여당 배당표를 보니까 이렇게 1억 2천 되어 있죠. 이 정도는 구독시는 합니다. 이 정도는.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미납을 했느냐? 이 사람 내한테 왔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이 거제의 조선소 직원입니다. 잔금 낙찰받고, 돈 다 내고, 세입자까지 넣었대요. 리버드가 했대요. 그런데 배당나 가보니까, 이 사람이 1억 2천이 배당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억 2천이. 내가 나락했어요. 이 사람 이현숙이는 주택임차가 생각해 지어는 방을 빼앗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실이니까 이제 뭐, 임대차 놨고, 중개업소 연락해서 다 전세 놨고, 다 해갖고, 임대까지, 리버드까지 2천 주고 막 했는데, 배당이 안 되고 이현숙이가 배당날, 안 되니까 니가 내놔갖고 내용 좀 날라오니까 난리 난 건데. 그럼 1억 2,500에서 1억 2천 더 하니까 뭡니까? 2억 4,500 되니까 뭐, 잘못 산 거지. 자, 그래서 1차 경매 때는 꼭 누리보고, 똑같은 임차인이 번복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가끔은 이게 1억 2천이 아니고 막, 여기 8천 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 8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8천 그것도 바로 인수입니다. 그때 4천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차, 2차 경매. 근데 그거 문제인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 학원에 수강을 여러분들 오시는데, 실력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엊그제 가정주부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고급 문제입니다. 뭐라더라? 지금 70개를 제가 설명하는데, 절반은 알아듣겠는데 절반은 모르겠어.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또 안 알릴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수로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막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수강생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면 알아듣는데도 많이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70개를 했는데,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르겠다.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한 이야기고, 굳이 이제 많이 하락하면은 재수강하든지 안 그러면 1년 평생연 수강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 걸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는. 자, 넘어갑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가? 그죠? 있는가? 잘 봐야 돼. 자, 19에 5200. 요것도 이제 낙찰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낙찰자가. 잘 몰라가지고. 당연하죠. 모르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장평동에 막 써놨죠. 복잡하게 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그제 장평동의 아파트가 68% 낙찰받아요. 적당하게. 뭐 받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권도 하고, 당일날 전입 확정도 다 했어요. 배당 요구 다 했어요. 했어요. 자, 금액이 좀 셉니다. 2억 2천. 아주 세요. 낙찰가는 아까 뭐 1억, 뭐 5천가 몇백이 안 되는데, 금액이 셉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날짜가 똑같아. 자, 그날 이사하면서 전세권도 법무사 보고 설정하라. 동사무소 전입 확정도 하고, 이 사람은 아주 연문 사람입니다. 나쁜 그 이사학전 다 옮기고 다 그날 다 했어요. 100% 했어요. 2억 2천 줬어요. 줬는데 이게 떨어져갖고 깡통 전시 돼가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럼 낙찰자는 이리 받는 거예요. 조규식 시작하는 이분은 1억 2천에 받으면은, 자, 1억 2천에 받으면 한 1억 작죠. 지금 이게 몬타가죠. 몬타가는데 이 전세권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전입한 거는 6월 3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7월 1일이네. 그럼 하루 늦으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없고 미배당 보증 인수가 없다. 이래 본 겁니다. 원래 이게 맞아요. 맞는데 판례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두 개를 다 해놓은 거지. 전입신고 확대 받아가고 전세권 나오고 이런 거지. 전세권이 딱 해서 그거를 말소기를 해가지고 등기락 해서 뒤에 이 같거나 뒷날이라도 무시한다. 그건 안 된다. 왜냐 그러면은 이 가압류도 빠르니까. 말소인 등기는 여기다. 여기 이제 뒤에 후퇴되는 거고 요거보다는 빠르다. 요거보다. 빠르니까 가압류보다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이게 내려와서 요거보다는 전입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인수가 맞다는. 그래서 우리 예상 배당표대로 요리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럼 1억이 인수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난리 났죠? 난리 났죠? 1억이 모자라죠? 인수가 이제 됐으니까. 자, 빚기라 했더니 성준이가, 나 인수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했어요. 대법원 갔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말소 기준 등기가 전세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뒤에 붙은 요게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날짜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가 된다. 얘기해요. 좀 이해는 조금 갑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억이 물게 됐는데, 2억 2천이 대기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다 보니까, 플러스 1억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항고 장고송에 1년 한 반 정도 시간 떠버렸어요. 그 시세가, 그만 2억 한 2, 3천 돼버렸어. 그게 그만 능가 준 게. 손해는 안 보고.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 버리죠. 올라다 보니까, 소송하다 보니까, 아까 했죠. 개인시 하다 보니까, 2년째 하다 보니까, 뭐 따블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경우 막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막 손해는 안 보고, 막 내가 적당히 넘어갔다. 다행히.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이제 골치 아프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판결이 여기 옛날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인데, 전입 확정을 소멸한다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밑에 가압류의 말소인 등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낙찰자로 누구를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남 상가를 처음에, 이게 이제 상남동의 상가인데 처음에, 자, 얘로 환경전을 받았어요. 상가를. 받고 팔라보니까네. 1년 반 지났는데 한 2억 붙인다 하는데, 이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동산 분모학과. 그죠? 대학원생이 이제, 배진을 받은 건데, 팔라고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1년 반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세금. 1년 미만이면 55%. 1년 반이면 44%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법인을 바꿔줍니다. 소유자를. 바꾸고 법인에서 드는 가져옵니다. 그 만억 법인, 만억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만억지 않습니까? 법인을. 네? 세금 잡게 내라고. 뭐, 그게 다른 거 없어요. 44%보다는
11%가 났다는 거죠. 11%. 그러면 애초에 이 법인 바꾸려고 하면 또 취득세 물어야 되죠. 취득세 물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 4.6% 하면 손해 가고 뭐 양도세 좀 더 보고 그럼 애초에 법인 반응이 낫지. 그럴 것 같으면은 4.6% 취득세 두 물잖아요. 개인 낙찰받는다고 4.6%, 또 법인 바꾼다고 4.6% 물고 양도소득세는 좀 더 되는데 44%가 아니고 한 11%니까 2억 이하는 자 2억 이하는 법인은 2억 이하는 세금 몇 프로요? 11%. 올라가면 22%. 2억 이상 되면 22%. 2억 이하는 11%. 그렇게는 이제 법인을 바꿔서 팔더라. 그게 애초에 낙찰을 개인명의라 건지 법인할 건지 이거는 신중히 판단해봐야 돼. 사실 1인 법인도 가능하니까 법인이 쉽습니다. 법인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2주택자는 원래가 조정대상적인 데는 8%, 3주택이면은 법인이면은 12%. 자, 법인도 1.1%가 있죠. 취득세. 어떤 경우 1.1%입니까? 아파트. 공시가격 1억 미만. 오케이. 1억 미만. 1.1%. 또,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몇 프로죠? 33%. 법인 33%. 개인이면 77%. 자, 다시. 개인이면은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몇 프로입니까? 77%. 1년 지나면 66%. 2년 지나면은 누진세. 법인은 1년 미만, 2년 미만이면은 2억이야 11%. 플러스 22% 중과세 붙었으니까 33% 결론적으로. 그 77%, 66%보다는 법인의 33%가 양도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취득세가 나왔으니까 취득세는 여기 보면 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2주택이 넘어가면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일시적 2주택자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3주택, 4주택 되면 시끄러요. 8%, 12%, 법인도 뭐 1억 넘어가면 12%, 1억 이하는 1.1, 1.3 이런 거죠. 상가는 4.6%입니다. 상가, 공장,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4.6%. 그죠? 정년은 12.6%. 세죠, 지금. 지금 서울서 정년 많이 하고 있죠. 취득세가 12.6% 물어도 아들한테 정년식입니다. 자녀들한테. 자, 취득세 감면이 아닌가. 생애 최초 아까 했죠. 우리 서울의 빌라 50%에서 100% 감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이내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이것들을 4년 이내는 75% 감면됩니다. 내가 이제 법을 보니까 2023년까지 또 연장해놨더라고. 작년 말에 끝났거든, 이게. 끝난 2년 또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4년 이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앞으로는 학원에 직업, 교습소,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이 75% 감면됩니다. 크죠? 10억짜리인데 4,600원 될 거를 75% 빼줍니다. 4년 이내. 4년 이내. 그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공장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물어봐요. 설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거면은 마음속으로 취득세 75% 감면되겠구나. 주로 제조업체가 많으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취득세 감면은 안 되겠네. 무슨 말이겠죠? 종교단체 당연히 감면됩니다. 100% 감면. 100%. 교회 명의 낙찰. 대한예수교 장로의 명의 낙찰 받는다. 100% 감면됩니다. 100%. 자, 건물 부가세 부담이 없는가? 자, 신탁 공매인데 은행 지점입니다. 신탁 공매, 예금봉사 공매, 아파트 상가 받을 때 특히 상가 같은 거, 이 부가세, 건물의 부가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내야 되거든요. 미리 내야 되니까 이게 건물 가격 10% 되니까 셉니다. 여러 공장이 100억이다, 땅값이 50억, 40억, 건물이 60억 같으면 60억에 한 6억 정도 부가세를 문제 나옵니다. 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 공장을 팔았어. 100억 주고. 땅값 40억, 공장 건물이 60억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태양도 안 넣고 막 팔아버렸어. 그러면 부가세 6억 얘기 나오죠? 그거는 판 사람이 책임져야 돼. 사는 사람이 부가세 6억을 부담한다 이런 문구 안 넣었으면은 그냥 덜렁 팔고 할 때, 공장 팔 때
건물 부가세 언급을 안 하면은 무조건 파는 사람이 덤떡이 있어요. 그럼 할인해서 팔았다. 6억을 할인해서 팔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 때도 경매 말고, 우리 암재산 공매 말고, 나머지 신탁 공매, 예금보험사 공매 등등등 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꼭 이야기 나옵니다. 이 포함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포함 안 됐으면 별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 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계산해 봤는가? 아까 우리 주택 증여세가 몇 프로죠? 아들한테 해줄 때 12.6%죠. 세죠, 그죠? 그러고 그거 말고 그냥 정리할 때는 이 금액이 뒤에 나오는데 뭐 뒤에 보면 뭐 30을 넣으면 50% 나온다, 그죠? 50%, 10억부터는 한 40%, 5억부터는 한 30%, 정리세가 있어요. 정리세. 아까 7억세 12.6% 물고 또 이렇게 내놔야 됩니다. 그죠? 말이죠. 자, 다시 봅니다. 이 상속세도 이 문제예요. 자, 이런 겁니다. 서울에서 올 10월 조선일보 나왔습니다. 65세 어르신이 해야 되나? 65세 중장년이 서울에 20억짜리 공시가 10억 아파트를 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수원에 있는 아파트, 주택 5억짜리 죽어버렸어요. 사망해서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뺐어요. 그런데 상속세가 이 다주택자 해가지고 원래는 300만원 내모 되는 거를 보유세가 2600만원 아버지 거 받는 바람에 5억짜리 그 주택 하나 받고 니 다주택자네라고 2600이 나왔어요. 죽은 그 다음에 그냥 그것도 뭐 300인데 아버지 5억짜리 수원에 주택 하나 상속을 받는 바람에 두 주택자 단위는 이라고 2600 보유세 나왔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자, 이 상속세도 검답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뒤에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상속을 예로 30억이 넘었다 그러면 몇 프로면 지금? 아버지 죽었어. 예로 서초동에 아파트 한 50억짜리 하나, 자, 30억 그냥. 30억 하나 놔주고 죽어뺐어요. 그러면 상속 몇 프로면 지금? 10억은 일괄공제거든요. 기초공제. 우리 상속은 무조건 10억은 일괄공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10억이 일괄공제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는데 엄마가 돌아갔다 하면 그때는 5억이 공제됩니다. 내가 돌아가시는 분은. 자, 그러면 10억 공제한다 치더라도 50%면 세다, 그죠? 그러면 예를 40억짜리다 하면은 상속받았다 그러면은 10억은 일괄공제가 빼주고, 30억을 했다 하면 15억 그러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럼 자식들이 3명인데 15억 내라 그러면은, 또 쉽지 않다 말이야. 이게 15억이. 아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결국 팔던지 되는데. 팔면 또 뭡니까? 양소시가 또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참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강남에는 죽는 것도 골치 아파. 안 죽어도 돼. 130살까지 살든지 상속세가 늦을 때까지 살아야 돼. 안 가면 이민 갚이든지, 이민 가고 죽든지. 지금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자, 잘 보세요. 여기 밑에 가운데 보나. 자, 마지막 장 앞에 봅니다. 요거를 잘 봐야 돼. 단기 보유 잘 봐야 돼. 여기 단기 보유. 1년 미만이면은, 주택 왜 그런 것을요. 자, 표시합니다. 상가하고 토지입니다. 상가, 토지. 자, 요거 2000원 빼피고. 자, 상가 토지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은 70%. 아, 딱. 요거다 끝은 또 붙여야 되거든. 5%, 7% 붙이니까 내가 자꾸 하죠. 55%, 주택은 77%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은 조금 누구래? 44%, 60주택이면은 66%, 2년 지나면은 누진세로 간대. 누진세로. 자, 우리 기억하시면서 누진세를 바로 위에 봅니다. 위에가 이제 누진세율인데 1200까지는 별로 없어요. 이게 6%니까 별로, 이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뭐 1억이 넘고 3억이 넘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시끄러집니다. 여러분이 받는 건 전부 다 이거든. 비거든. 토지도. 이기니까 누진세율에서 또 10% 붙어있어요.
비사무토지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2주택자가 되면은 20%부터, 이 10%가 아니고 3주택이면은 30%부터 그랬어요. 2년 지날 거면은 1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팔고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나가도 2주택자는 플러스 20, 토지는 플러스 10,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무진시에서 2년 지냈을 때. 그래 되니까 아주 심각하니까 지금 안 팔린 겁니다. 안 내놨고, 그래갖고, 거래가 급감되고, 대출 금리는 또 지금 엄청 오릅니다. 이게 기준금리 1.25죠. 자, 플러스 가상금리가 3%입니다, 주로. 그럼 몇 프로입니까? 간단하게. 4%, 5% 됩니다. 지금 4.4%, 5%예요. 돌아서면은 6%, 7%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영권의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 금리가 여러 한 달에 100만원, 2만원 된 거지, 뭐 3, 400, 내가 이 말하는 거 지금. 그럼 뭐 생활비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영권 투매 쪽에 나옵니다. 영권 사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서울 아저씨인데 아파트가 있는데 경매비 왔어. 우리 학원에서. 자, 농어촌 받았어요. 이럴 때 서울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문제 없는가?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농어촌은 서울 쪽은 안 됩니다. 지방에 수도권 벗어난데 이런 데 이제 읍면 쪽에 이런 데는 되고 면적 기준 다 없어졌습니다. 토지 건물 다 없어졌어요. 금액만 2억 이하 낙찰 받으시면 되겠고 올해 내년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넘어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를 하면은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가 있는데 전라도 주택 낙찰 받아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서울 아파트 팔 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요거는 3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사면 안 됩니다. 요거만 사고 서울 아파트 사면 안 돼. 거꾸로 서울 아파트 샀는데 전남에 농지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 FTA 체결합니까? 그때 농사를 못 짓게 됐죠. 그래서 촌 사람들은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막 풀어준 겁니다. 팔고 떠나라고. 자, 하나 사례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요거 낙찰받아서 임해동 낙찰받아서 1억 7천 버렸어요. 요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5억 천에 팝니다. 2년 뒤에 1억 7천 버렸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 17억 된 거죠. 원장님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거 좀 눈물 나온다고. 그때 5억 천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지나고 이 선순위 전입자가 있었거든. 은행에 알아본 게는 선순위 전입자가 임차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 전입자인데 그냥 3억 3,300 갖고 2년 뒤에 5억 천에 팔아고 1억 7천 번은 먹고 각방이 합방이 되고 이렇게 좋아했어요. 했는데 전세고만 2년 동만 했으면은 지금 15억 17억 대표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자, 그런데 그때 요걸 또 삽니다. 지분을 8분 사요. 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8명이서 자, 요거 하나 우리 한산도 하나 사갖고 우리가 여름에 수영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의기투합해갖고 하나 8분을 샀어요. 수강생끼리 8분 샀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유치권 또 삽니다. 이 친구가 분당에 2개를 샀어요. 이 가만히 가 있으면은 지금 한 30억 재산가 될 건데 다 팔아가지고 손에 물때를 못 맞춰갖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번 주택이죠. 자, 1번 플러스 2번은 농어촌 주택은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이 3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자, 근데 3번을 또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팔아요. 먼저 이제 3개 중에서 이걸 팝니다. 대구 사는 사람인데, 대구 세무사 세 군데에서, 당신 주택이 3개네. 1억 7천 먹었지만은 4,700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하고 나왔어요.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게 뭔 소리고, 너가 지금 여기 1번가 있고, 2번은 내가 잘 알고, 내가 같이 다 8번에 가, 지분을 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분도 주택이죠. 자,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네가 파는데, 이거는 없는 거로 보면은, 요거 2개만 보면은 일시 2주택자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요. 1번, 3번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1번 사고 3번을 1년 뒤에 사거든요. 그러면은 1번을 2년만 지내 삐면은 요거는 비과세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파면 되는데 2번 때문에 4주점이 내놔야 돼. 근데 그랬죠? 에이, 그거 잘못됐다. 2번은 투명인가이다, 투명인가. 상가로 본다, 상가.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근데 2주택자인데 뭐야 4주점이 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내지 말겠어. 그래서 서울에 이제 LBA 경제연구소에 이제 그 세법 그 전문가 있어요. 전문가. 우리 국위 동기인데 그 연락해서 자료 좀 받고 이래갖고 이제 결국 없는 거로 4주점이 안 냈습니다. 이 친구는 1번을 쳐봐 1억 7천 버렸고 세금 4,700 안 내서 또 버리죠. 내한테 한 2억 넘게 버렸어. 참치집에 참치 한 걸 다 얻어먹었어. 내가 참치에. 좌우정한 막 그래 됐고 최근에 한 수강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온라인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은 투명 인간으로 본다. 상가로 본다. 없는 거로. 자, 그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요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읍면지역에 대한 읍면 상세하게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니까 주로 아파트는 가 있고 하나 더 사거든요. 시골에 전원주택 같은 거 사도 된다. 예를 강원도나 아까 양평이나 뭐 이런데 사도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별도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이 3개라도 요거는 없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라서 요거 팔 때 세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죠?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